우리 양대 지수 현재 강보합권 미국장 크게 하락한 것과 다르게 상승의 움직임이죠. 오늘 주식 심화론에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안정, 공매도 폐지가 답일까?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10월 초에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서 처음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증안펀드와 공매도 금지 가능성인데요. 일단 금융위에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해서 시행 계획과 또 준비를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올해 안에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역대 네 번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당시의 증시 급락 이렇게 세 번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공매도의 움직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동안 어쨌든 코로나 버블이 다 거쳤습니다. 2020년 시초가만큼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1,400대에서 3,300대까지의 그 버블이 일단 좀 제거가 되면서 2,200선까지 다시 왔는데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증시 안정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타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저희 주식시장이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앞으로도 하락세를 예견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시장이 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 대금이 9월 달에 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12일 이 당시에 또 공매도 거래 대금이 7,500억 원으로 크게 뛰어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수가 13일 그 지난주 목요일장에 또 다시 2,160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하락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공매도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났을까요? 움직임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많이 급증했습니다. 9월 달에 전월 대비 40% 늘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때 이제 어김없이 이제 공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또 최근 보면은 이제 그 주가가 높은 상위 1, 2, 3위 하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공매도 비중이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에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몰렸는데, 또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공매도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수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 과열 종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 그러니까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 이렇게 급증하면 그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 관계 당국이 좀 더 밀접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난 7월에 정부가 불법 공매도 특별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지정 요건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주식거래 대금의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이 5%까지는 아니라 한 3%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그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여러 차례 지정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이 공매도 과열 종목은 코스닥에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종목들은 그 올해 7번 종목 그 지정된 그런 종목만 해도 둘이고 뭐 6번 그 지정된 회사들도 여러 되고 그중에 어떤 회사는 지난달인가 한 달에 4번 그 지정이 되는 뭐 이렇게 그 많이 지정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올해 7번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KG 이니시스, 아주 아이비 네. 투자이고요. 그리고 올해 6번 지정된 게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은 또 바이오주 들썩일 때 제일 먼저 들썩이기도 했던 종목인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많이 지정된 바가 올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 밖에 5번 지정된 게 하림지주, HK이노엔, 4번 지정된 종목이 메지온, 서울바이오시스, 알서포트, 코리아센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IT주 가운데서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9월장에 공매도가 전달 대비 40% 급증했다는 수치가 나왔는데 특히 9월에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지난주에도 역시 좀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공매도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 주가가 높고 그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의 공매도가 또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똑같이 순위 1, 2, 3위가 똑같이 공매도가 높은 그 주식 그 1, 2, 3위가 그 시가총액 1, 2, 3위하고 그 똑같이 나타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많은데 근데 과연 공매도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달만 하더라도 10% 안팎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하다 보니 공매도 주문이 많이 몰린 건지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더 전해드리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8월에는 그런 종목이 4개 종목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9월에는 9개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27개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나 아모레쥐, 메리츠 금융지주, S1, CJ 대한통운,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이 지금 말씀드린 6개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어선 종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봐서 이런 대형주들 말씀하셨듯이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업황이 좀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하락을 베팅하는 그런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외국계 쪽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익이 236억 원 정도 또 된다는 수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쪽의 공매도의 움직임이 급락장의 주범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투자자들 저희가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나누면 공매도 뭐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수치를 좀 알아볼게요. 상반기에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58조 원 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42조 넘게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기관이 한 15조 이상. 그다음에 개인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마 1조 남짓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거래는 또 이 외국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증권사 이렇게 쭉 순서를 세워보면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 공매도 수수료 수입 이 1위부터 5위를 전부 다 외국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1위가 이제 모건 스탠리고 모건 스탠리, 뭐 크레딧 스위스, JP 모건, 메릴 린치 뭐 이런 순서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높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높으니까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해외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한 40% 전체 거래 대금의 뭐 40% 이상, 46%. 그다음에 뭐 일본도 40% 이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지금 거의 한 4%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0분의 1인 건데 공매도 비중이 과연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그것만 비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미국, 좀 일본 적습니다. 대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네. 좀 적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매도 수수료 수입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수료 수입도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 외국계가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1위를 한 모건 스탠리가 네. 자기네 수수료 수입 중에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그러면은 뭐 과연 외국계 증권사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 그거는 또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공매도의 이 주가 하락을 공매도에 덤태기 씌우는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꽤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뭐 공매도 제도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 그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없었더라면 거기 주가가 좀 덜 빠졌겠죠. 근데 덜 빠지는데 좀 오랫동안 더 빠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레버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걸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빌려서 반대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빨리 나타나는 건데, 뭐 공매도가 없으면은 좀 천천히 주가가 빠지고 그 대신 오래 빠지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종목들 좀 이제 소규모 주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정말 작정하고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죠. 뭐 미국에서도 뭐 게임스탑이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공매도 전략으로 달려붙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뭐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아니면 헤지 펀드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 코스피 1, 2, 3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공매도로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과거 사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장 대비해서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의 공매도 비중이 좀 월등히 적었다는 것도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앞으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과연 또 어땠을지는 계속 또 수치 나오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문제죠 라고 글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 7월에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네.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실까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에 이게 이제 그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규정 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 고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이제 고치기로 다 예고를 해놓은 상황들이 많은데요. 아직 이제 고쳐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당장 이렇게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조치들은 점차 시간이 가면 점차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어떤 게 눈에 띄시나요? 일단 불법 공매도를 훨씬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모니터해서 그걸 찾아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 네. 뭐 이제 그게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근데 이제 감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이 또 걸리고. 시스템은 많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은 이제 많이 갖춰져 있고, 근데 이제 또 적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발표는 안 돼. 발표가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은 또 빠르게 갖춰졌는데 이게 이제 또 다 전수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증권사의 그 계좌별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을 많이 갖췄고 그 다음에 지난번 대책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만기를 개인은 딱 정해져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기한 계속 할 수 있는데 개인도 이제 그걸 계속 더 리볼브 해가지고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제도는 이제 만들었고 담보 비율 같은 것도 지금 원래 140%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105에서 110 뭐 요 정도로 해서 불리한데 이것도 120%로 낮춰주는 뭐 이런 제도들은 꽤 있는데 이게 눈에 아주 피부로 느끼려면 이게 조금 지나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하자마자 바로 그 약효가 바로 듣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자를 바로잡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들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융당국에서 기관들의 이 과매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이제 저도 보았는데요. 뭐 과연 뭐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뭐 아니면 일단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팔자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과도한 매도를 좀 완화해 달라.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권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소 이사장님하고 뭐 금투협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고 이건 정책 당국에서 이제 금융위원장 또는 뭐 감독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엔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과매도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시국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꼭 공매도 금지를 염두에 두은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저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기 전에 그렇게 과매도 자제가 있으면 그것은 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판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올해 1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인 쪽에서 31조 원이 넘게 이게 아마 기준이 양대 시장이네요. 양대 시장에 네. 31조 원 넘게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외국인 못지않게 15조 원, 외국인은 16조 원 중반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기관을 보시면은 사모펀드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판 자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이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고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내다 팔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총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또 종목에 따라서는 뭐 산 종목도 있고 뭐 판 종목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도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좀 자제를 요청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환매에 대비하기 위한 매도였다. 뭐 이런 분석들도. 예, 그렇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자금 환매에 대비해서 이것을 팔아서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뭐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그런 수요들도 있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기관이 주식시장을 뭐 망가뜨리고 있다. 뭐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또 정부 당국에서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 금감 원장이 최근에 직접 발언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왜 이 정부 당국에서 이 엇갈린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금융위원장이 결정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누가 금융위원장이고 누가 감독원장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제가 뭐 그냥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살짝 여쭤봤더니 아니 뭐 이복현 원장님이 꼭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조금 이제 언론에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분들 말씀으로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뭐 이 공매도에 대해서 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뭐 양쪽 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는 그 정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한쪽은 뭐 실세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일까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금융위에서는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일단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에 뭐 진행 사항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언 자체를 해줬다는 것과 또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재가동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만일에 금지된다면 과연 종목별로 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가 국민주 또 시총 상위주에 몰려 있었던 측면들도 있고요.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좀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이들 종목들이 좀 관의 낙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당장의 효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일단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멈추겠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던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국민주들, 뭐 네이버, 뭐 네카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지 않을 테니까. 주가 떨어질 위험 없겠네. 이걸 또 기대하고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제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가지고 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장기간 지속이 될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또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통계들을 보면 공매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식시장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효과도 그렇게 오래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대금 가운데서 공매도의 비중이 20%, 30% 되는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죠. 있겠고요. 예, 그런 종목들, 뭐 BGF 리테일, 아모레지, 메리츠 금융지주, S1, CJ 대한통운, LG 디스플레이 등등 뭐 이런 수치들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거래대금 가운데서 높았던 종목들은 공매도 조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신에 또 공매도를 만일에 금지하게 됐을 때 한시적이라도 금지를 하면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네. 이제 쇼커버링 외국인 쪽에서 안 되겠다 해서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숏 커버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세요? 외국인이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주식시장, 뭐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가면 거기서는 공매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공매도를 마음대로 못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이 수단을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장기적인 효과는 이제 좀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공매도 대책이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뭐 구두적인 그냥 개입 정도 수준의 검토하고 있다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공매도 금지 대책이 만일 나온다면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도 조건이지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시기가 중요하고. 지금 시기 괜찮다고 저는 보시는 건지. 아직도 신중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준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간단치 않고 뭐 중국 대만도 간단치 않고 그러니까 온갖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데 네. 근데 공매도 금지는 상당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때 딱 터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필요한 때에 정책 수단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올린다고 하는데 인플레는 안 잡히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 요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외환시장도 아직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제 거의 그것에 버금가는 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이제 우리나라가 공매도 관련 제도가 해외하고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좀 이제 선진국에 맞게 좀 잘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 공매도 만약 적발이 되더라도 공개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불법 공매도 적발의 경우에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제도도 좀 개선을 해서 적발을 하면 뭐 벌금이나 여러 가지 처벌도 해야 되지만 일단 공개하는 게 일단 먼저거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 관련된 그런 이제 공개 제도도 좀 빨리 손을 보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는 계속 갖춰 나가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좀 신중하게 뭐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매도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벽들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투자 관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 또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 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그래도 코스피랑 선물을 열심히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